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망하기 전에요. 이전의 상황이 어떻게 연출됐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광주는 2020년 12월 18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상반기까지 관망세로 거의 6개월 동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망세로 인해서 수요가 줄긴 했는데요. 반면에 매도 물량도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양도세로 인해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을 정도로 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광주가 6개월 동안 이렇게 관망세로 있는 동안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거의 1억 원가량 올랐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주 부동산이 싸다라는 인식까지 좀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2021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비규제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매도 물량 감소로 인해서 광주의 구축 아파트 가격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요, 후반기에는 대세 상승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작년 말부터 금리 인상 때문에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전세 시장의 수요층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많아지는 입주 물량 부담과 그리고 대선이라는 큰 변환점을 맞이하면서 또 한 번의 관망세가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관망세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게요. 작년에는 매물량이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는 관망세는 많은 입주 물량을 쏟아지는 전세 매물과 그리고 신축한 지 2년이 지난 비과세 매물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갈아타기 수요의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좀 다른 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역시 매물이 소진되는 속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확실히 저번 달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거래가 예전보다는 소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좀 비슷했던 때가 이전에도 있을까요? 네, 지금 광주 부동산 시장은요, 최근에 2019년도의 시장과 비슷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많은 공급량으로 인해서 광주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했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요. 2019년도에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분양 물량 또한 엄청나게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도 효천 1지구나 용산지구 등이 입주하면서 거의 10,000세대가량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분양 물량 또한 10,000세대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많이 분양한 매물들이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물량 때문에 실제로 2018년도까지 많이 올랐었던 신축과 준신축급들의 매물들이 쌓이고 실제로 가격도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0년도부터 분양 물량과 또 입주 물량이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점차 매물이 소진이 되면서 가격이 또 한 번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사례와 굉장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지금은 광주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크게 다른 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정권 교체로 인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목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앞으로 광주 부동산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락과 조정 그리고 상승 국면이 반복되겠지만요. 결국에는 양극화로 수렴되지 않나 생각합니다.